지금 이제 좌중에서 혹시 이제 오늘 발표한 내용이거나 또는 앞으로 그 지능정보사의 도래에 따라서 혹시 그 알고 싶으신 분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해하는 거는 제가 한 3년 전에 KT 이제 중앙기업 소장을 맡았을 때 그때 꼭 하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었는데 지금 이제 윤종록 장관께서 말씀하시는 제품을 서비스로 그거를 중에서 가장 쉬운 거 가정집에 체중계가 다 하나씩 보급되어 있는데 체중계를 그 데이터를 와이파이를 넣어가지고 최종 서비스 데이터를 다 이렇게 모으면은 그 우리가 KT가 그걸 다 모아서 누구든지 올랐으면은 대한민국 평균 체중과 내 체중의 비교 당신은 야위 있다 뚱뚱하다 뭐 계절별로 나이들별로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개념적으로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합쳐진다는 정 교수님 말은 이해하겠는데 그걸 실제 만들기 위해서 정부가 표준화도 하고 데이터를 누군가 또 모으게끔도 하고 약간 현실로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개인한테 창업만 요구할 게 아니고 좀 이렇게 메소 스케일로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아이디어에서 멈춰버리고 또 제품을 만드는 제조사들은 그냥 내 회사의 한 개 제품은 그냥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게 전체가 다 묶여지는 에코가 안 만들어지는 그런 한계로 말미암아 이게 멈춰버리고 그냥 파워포인트 아이디어에서 그냥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 교수님이나 원장님께서 국가 인프라가 뭐 아날로그 디지털 합쳐지게 해서 실행할 수 있는 첫 단추를 어디서 끼마 좋을지 듣고 싶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해주셨고요. 사실은 아주 오래 전부터 모든 기기가 이제 지능화돼야 된다 하는 게 아마 한 10년 전에도 그 홈 게이트웨이 가정에 있는 모든 어플라이언스가 이제 지능화가 되면은 가정에 있는 게이트웨이를 뭘로 쓸까? 냉장고는 24시간 전기가 들어가는 제품이기 때문에 아마도 냉장고가 홈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고 냉장고를 기점으로 해서 가정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연결돼서 지능화하면은 되겠다 했는데 홈 어플라이언스 쪽에 뭐 우리나라 삼성, LG 또 그 당시에 소니 이런 기업들이 그러면 홈 게이트웨이 표준화를 내 걸로 하겠다. 국내 기업만 하더라도 삼성하고 LG가 우리는 이런 표준 또 우리 회사는 이런 표준 해가지고 그게 아마 얘기가 나온 지는 뭐 10년도 훨씬 넘었지만은 못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그런 그 홈 어플라이언스끼리도 아직 안 되고 있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본격적으로 IoT 세상이 왔기 때문에 그걸 누가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헤게모니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OS를 가지고 있는 자들, 애플 또는 구글, iOS랄지 안드로이드 이런 자들이 이제 사실은 굉장히 비교 우위에 설 수밖에 없는 물론 어플라이언스를 만드는 자의 도움도 필요하겠지만은 그런 상황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존의 OS가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지만은 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사물이 지능화를 하게 된다면은 어마어마한 컴퓨팅 파워를 가지면서 지능화하기는 어려울 거다. 예를 들어 신발에다가 아까 제가 또는 뭐 스푼에다가 간단한 지능화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어마어마한 컴퓨터가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 대신에 얘네들이 주고받는 데이터는 아주 심플한 아까 얘기한 내 몸무게 정도 또 뭐 내가 아까 소금의 농도 내가 하루에 몇 발자국 걸었는지에 대한 발자국 수 간단한 데이터를 아주 빈번하게 보내는 그런 것들이 앞으로 많이 이루어진다고 본다면은 그런 데이터의 그 트랜잭션에 맞는 어떤 simplified 된 OS, 그러니까 OS for everything 이런 개념 그런 거가 하나 나오지 그런 게 하나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소프트웨어가 약하다고 하지만 앞으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이 간단한 사물의 데이터 트랜잭션을 아주 이지하게 하고 세이프하게 하는 그런 OS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정재승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건데요. 그
논리적 분석력과 수학적 계산에서 인공지능을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에 전내적 사고를 가르쳐야 한다고 하셨는데 전내적 사고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지. 네. 그 제가 예전에 카이스트 처음 이제 와서요 했던 이제 수업이 있어요. 그 수업이 뭐였냐면은 그 사람들한테 너무나도 필요한데 지금 아직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를 상상하는 수업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뭔가 아이디어를 내면요 그거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진짜로 필요한데 아직 세상에 나와 있지 않는 것을 상상하려면 인간에 대한 이해가 또 사회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인문사회과학적인 통찰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뭔가를 하나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고 나면 그거를 만들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를 깨닫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 어떤 것도 만들 줄 모릅니다. 네, 여러분들이 뭐 시계를 만드실 수 있습니까? 안경을 만드실 수 있습니까? 굉장히 간단해 보이는 것도 막상 만들려고 생각하면 만들 능력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굉장히 근본적으로 자연과학과 공학에 관한 공부를 하게 돼요. 네. 뭔가 전자제품 하나 만들려고 하면 회로를 다시 들여다보고 그 기본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내가 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를 굉장히 절실히 느끼면서 공부를 그 자연과학과 공학적 공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뭔가 프로토타입을 하나 만들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그거를 너무나도 갖고 싶게 되게 아티스틱하게 디자인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련의 수업을 하고 나면요 사람이 굉장히 인문사회과학적이면서 굉장히 자연과학적이고 아주 공학적인데 매우 아티스틱한 예술적인 사고를 하게 돼요. 예. 근데 예를 들면 저는 이 수업이 오래 가지는 못했는데 저는 그 수업 이런 식의 수업으로 10대에서 우리가 한 세상에 없는 걸 20개쯤 만들어 본 경험을 가지면요 전 세상에 나가서 하나도 두려울 게 없는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예. 이걸 하려면은 분야를 막론하고 지식을 섭취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그렇게 만든 하나하나는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정량적 평가가 아닌 정성적 평가를 해야 되고 한 줄 세우기가 어려워요. 예. 그리고 분야별로 과목을 나누어 가르치는 선생님 밑에서는 이런 수업이 진행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한테 진짜 필요한 수업이 뭐였나.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배우고 있는 수업은 그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굉장히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뭐 물론 하나의 예에 불과한데 저는 우리가 뭐 문과, 이과 나는 문과형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리고 내 인생을 그 문과에 맞는 삶을 살겠다고 선언하는 순간 내 뇌의 반에 자물쇠를 채우는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식의 문이과를 넘어서서 그리고 학문의 그 분야라는 틀을 넘어서서 진짜 중요한 문제가 뭔지를 찾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왕성하게 섭취하는 지적 능력을 가지려고 애쓰면 그런 사람들은 저는 인공지능 시대에 여전히 살아남는 굉장히 중요한 리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한 가지만 잠깐만 덧붙인다면은 요즘에 새로운 이노베이션의 창고가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의 닉네임이 스타트업 네이션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럼 이 나라는 왜 애들이 이렇게 챌린지하고 이노버티브한가에 대한 여러 가지가 뭐 교육을 잘 받는다, 뭐 머리가 좋다. 근데 유대인들의 IQ는 우리보다 2 정도가 낮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왜 이노버티브한가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중에 하나만 제가 양념으로 말씀드린다면 그 유대인들의 생각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티쿤 올람. 그러니까 신이 우주와 지구를 만들었고 인간을 창조했다면은 그 다음의 미션, 이 지구를 좀 더 좋게 만드는 것은 신의 역할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역할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태어나면은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좋은 곳으로 만드는 건 우리 인간의 몫이다. 그걸 티쿤 올람.
세상을 바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make the world as a better place 라는 그런 사상이 이렇게 그 저변에 깔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새로운 부분을 도전하는 부분들도 그냥 새로운 걸 도전한다라는 것 플러스 내가 세상을 좀 더 좋은 곳으로 만든다는 소명의식을 조금 더 결합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세 분 강연 너무 잘 들었고요. 제가 심리학 전공자로서 정의연 교수님의 강의도 너무 인상 깊게 잘 들었어요. 오랜만에 지각에 대한 얘기들은 제가 고민해야 될 것도 많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질문은 사실 정재승 교수님께 좀 두 가지 질문하고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앞선 질문에 이제 뒤이어서 간단하게 왜 그 강의를 하시다가 이제 오래 하지 못하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앞으로 좀 그런 강의를 하실 계획이 계속 있으신지 궁금하고, 두 번째는 이제 인공지능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실제 교수님께서는 현재 좀 어떤 연구 프로젝트 혹시 비즈니스 모델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그것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수업이 오래 진행되지 않았던 건 돈이 없어서 네네, 그게 뭐든지 상상은 처음에는 익숙치 않은데요. 애쓰면 사람들이 놀라운 것들을 상상하게 돼요. 예, 근데 그거를 만들지 않으면 그 상상의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그 만드는 일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이렇게 학교에서의 지속적인 서포트가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여서 그게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예. 저의 그냥 개인적인 지원으로 유지되다가 그냥 좋은 경험으로 마무리된 그런 사례이고요. 아까 이제 처음에 하신 질문하고도 사실 이제 연결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이런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는 어떤 비즈니스들을 하면서 소시민들은 살아야 되나 하는 거고, 저도 그 중에 한 명일 거고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저는 우리가 지금 현재 알파고는 대단하지만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수준은 그렇게까지 높진 않아요. 예, 그래서 산업 현장에서 사용하는 게 좋은 상황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그런 것들이 지금부터 그럼 뭘 해야 되느냐 하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알고리즘은 대단하지 않은데 데이터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적절히 훌륭하진 않더라도 인공지능이 들어간 어떤 제품을 빨리 세상의 초기에 진입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사용하는 사람들이 얘를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 시스템을 개선하는 일을 우리가 경험해 봐야 돼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구글이 홈이라는 걸 만들었고 아마존이 에코라는 걸 만들었는데, 걔가 뭐냐 하면 그냥 원통형 인공지능 시스템이에요.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해줘요. 그런데 지난 4년간 300만 대가 팔리면서 4년 동안 300만 유저가 얘한테 했던 질문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좋은 질문을 하기 위해 알고리즘이 계속 개발돼서 처음에는 사실 별거 아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좋은 대답들을 해주고 아주 유용한 제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처음부터 근사한 알고리즘에 완벽한 제품을 내려고 하지 않고, 알고리즘은 그러니까 인공지능 제품은 애기 같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얘를 데리고 키우는 거예요. 예. 얘한테 많은 질문들을 하고 개선의 요소들을 넣어주고, 그래서 그 빅데이터를 먹고 자라는 그런 인공지능 시스템을 우리 사회가 경험해 보고 나면, 야, 이거 어떤 방식으로 정부가 지원을 해야 되는구나, 사람들은 인공지능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해야 되는구나 하는 좋은 가이드들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미인계 콘서트 1차 세미나를 했는데요. 지금 끝까지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발표 및 톡 콘서트 끝까지 진행해 주신 발표자분들 덕분에 잘 끝난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